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 대표 이성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50년 9월 4일 영천 대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7만 6천 명 병력과 260척 군함을 다 동원해서 세스보에서 출발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인민군 15사단이 영천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인민군 15사단이 영천을 점령하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상륙해도 결국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50년 9월 4일 날 인민군 15사단이 영천을 점령하니까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백어더 장군이 포루를 시켰어요. 그래서 영천 전투가 아주 대한민국의 축구 사는 문제가 영천 전투에 있는데, 인민군 15사단은 다부동 좌측, 그러니까 유악산 뒤에서 이렇게 달성군을 지나서 대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다부동에 인민군 4개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측에는 기산이 있고 좌측에는 유악산이 있고, 그 골짜기로 인민군이 공격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4개 사단이 다 있지 말고 인민군 15사단은 아주 영천으로 해서 영천에서 이제 금호동으로 해서 대구를 공격해서 밑으로 해서 뒤에서 다부동에 있는 국군하고 미군을 포위해버리자. 그래서 인민군 15사단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영천 북방으로 와가지고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날 인민군 15사단이 이제 영천 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15사단 박성철 소장은 45년대 73년대는 좌천 국군 21년대 전방을, 그리고 이제 50년대 56년대는 삼매동, 그러니까 좌천 옆에 삼매동이 있어요. 삼매동. 그리고 국군 5연대는 삼매동 밑에, 신천 5연대는 삼매동 바로 밑에, 그리고 103년대는 15사단 예배대로 해서 공격 준비를 끝냈습니다. (9월 5일) 비가 이제 오는 새벽 1시 인민군 15사단은 야포 166문 전차 5대를 앞세워서 2개 방면에서 일제 이제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국군 8연대는 강릉에서 인민군 5사단을 대관령, 평창, 단양, 안동에서 인민군의 공격을 잘 막았습니다. 국군 8연대가 아니라 8사단이죠. 국군 8사단은 강릉에서 인민군 5사단을 저지하고 그리고 대관령, 평창, 단양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어째서 이제 대관령을 하냐면은 위에서는 주문진근방 위에서는 인민군 5사단이, 그리고 이렇게 삼척근방에서는 인민군 716부대 오진우 부대가 한 3,000명이 이렇게 옥ገብ에서 상륙을 해서 이렇게 강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아래에서 공격을 하니까 도저히 이 방어를 할 수가 없어서 대관령으로 빠졌습니다. 요즘에 그 716 오진우 부대 3,000명이 부산에 상륙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어느 이제 이렇게 유격대들이 그걸 이게 배를 폭파시켜 가지고 부산 상륙을 못 하겠다 그러는데, 716 부대는 오진우 부대는 옥계로 상륙을 했지 이렇게 부산으로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가 사단장이 이렇게 인민군 5사단 마선철 5사단은 방어를 못하고 왑대에서 공격하니까 대관령으로 해서 대관령에서 평창, 단양, 안동까지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단양에서 인민군을 엄청나게 손실을 준 그런 이제 사단을 짓죠. 국군 8사단 이성가 이렇게 사단장은 25일 날
이렇게 마선철 인민군 5사단 공격을 받고 하루를 싸움을 해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헌병을 시켜서 강릉 시내에서 차를 쫙다 징발해 갖고 100여 대 이상 먼저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차량부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연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준비하고, 그 다음에 민사부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난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피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근거는 어떻게 할 건가, 서류는 어떻게 할까, 민사부를 조직해서 싹 이렇게 준비를 해서 후퇴를 이미 벌써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앞에서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군수물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8사단 중에서 제일로 똑똑한 전보위를 군수국장으로 임명을 해서 책임지고 먹을 것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전보위가 8사단이 장병들이 먹고, 그리고 기름 가지고 이제 운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강릉 8사단은 육군본부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뭐 교통도 좋고 전화가 좋아서 명령 내리는데, 그때 당시는 전화선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전화를 제대로 없고, 그리고 너무 멀어서 명령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8사단은 이성과 연대 사단장은 해야 돼요. 그런데 6.25 초전이나 6.25 중반이나 6.25 끝에 가서 보면은 이성과 사단장이 28살인데 가장 준비를 잘하면서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사단장 중에 제일로 훌륭하고 똑똑한 사단장입니다. 띵 소장이 이렇게 이성과 사단장을 대한민국에서 최고 훌륭한 그런 장군이라, 사단장이라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이성과 사단장은 훌륭한 사단장이죠. 이런 이성과 사단장이 이렇게 대장이 되고, 그리고 참모총장이 되고 국방장관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장으로 제대하고 참모총장도 못 오고 국방장도 못 온 것입니다. 이성과 사단장은 친일파 이렇게 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렇게 순수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승전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영천의 자천에서 인민군 45연대와 73연대 2개 연대의 공격을 이렇게 잘 지금 이제 방어 준비를 하고 있어요. 8사단이 21연대가. 그러나 신병으로 편성된 용산에서 방하던 국군 5연대가 인민군 19사단 50연대와 56연대에 의해 순식간에 5연대가 그냥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방어하고 있던 인민군 3연대가 그냥 또 손을 쌓이면서 붕괴됐어요. 인민군 3년, 국군 3년대가 붕괴되자 그 밑에서 방어하고 있던 국군 16대가 그대로 또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천을 버리고 영천에서 경주로 가는 이화동, 이걸 아화동이라고도 하고 이화동이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리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민군 15사단 50년대와 56년대는 하룻밤 사이에 국군 3개 연대를 대파하고 16km를 진격하여 영천을 딱 점령해 버렸어요. 하여튼 이걸 보면은 이렇게 3년대, 그러니까 3년대는 포천에서 이상근 연대장이 쌈도 않고 축성령에서 도망간 연대요. 한 번 그렇게 도망가고 쌈을 잘 못 얻는 연대는 6.25 때 계속 쌈을 잘 못 얻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16년대는 자일리에서 도망간 연대예요. 한 번 도망간 연대는 계속 잘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5연대가 있는데 이 5연대도 아주 그냥 쌈을 잘 못 해요. 그러니까 6.25 내내 5연대, 3연대, 16년대는 이렇게 크게 공헌을 못 한 연대예요. 그런데 8사단 21년대, 10년대는 참 쌈을 잘해요. 6.25 내내 쌈을 잘하죠. 그러니까 쌈을 잘하는 연대가 따로 있고, 쌈을 못하는 연대가 따로 있고, 사고 치는 연대가 따로 있고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영천을 딱 점령해버렸어요.
인민군이 영천을 점령하고 그 여서를 몰아 경주를 점령하면은 포항에 영일비행장, 경주에 이제 영일비행장이 있는데 이 영일비행장에 항공기가 전폭기나 항공기가 뜨지를 못하고 착륙을 못하니까 전부 다 일본에서 영일비행장으로 공수를 해서 영일비행장에서 이렇게 전선으로 이제 군 보급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를 뜨고 내리지를 못하면은 낙동강에서 있는 싸우고 있는 국군연의 미군한테 이렇게 보급을 못해요. 그러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일 비행장이 인민군이 점령하느냐, 점령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느냐 결정됩니다.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버린 거죠. 9월 5일 날 인민군 15사단이 영천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메가더 장군은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7만 6천 명, 260척 배를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세밀히 작전을 세우고 준비를 다 했는데 9월 5일 날 인민군이 영천을 점령했다. 그러면은 영천 점령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가더는 만약에 영천을 국군이 회복을 못하면은 인천 상륙 작전을 포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과 이성갑 8사단장 정일권 참모총장은 국군이나 미군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영천을 국군이 탈환하지 못하면은 인천 상륙 작전을 포기하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이제 위기지요. 이 워커 장군은 정일권 참모총장한테 영천을 탈환하면 좋지만은 탈환하지 못하면은 미군은 과무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할 때 한국군도 한 3개 사단 정도 그리고 10만 명이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하도록 준비를 하시라. 이건 극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천을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워커나 메가더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공격을 해서 인민군이 대전, 그 다음에 옥천, 그 다음에 영동, 그 다음에 김천, 그 다음에 외관, 대구 해서 대구 밑에 밀양이 있어요. 밀양까지만 점령했으면 미군은 상륙지 않고 오다가 그냥 다 중단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건데 이걸 보면은 참 밀양까지만 점령했으면은 그리고 영천을 점령했으면은 진주를 점령하고 마산 그리고 창원까지만 점령했으면은 미군은 상륙을 포기하고 한국을 포기하고 다 가버릴 건데 그렇게 좋은 기회를 김일성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민군 15사단이 영천을 점령한 걸로 봐서 그리고 상륙작전을 포기하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고 국군이 이제 10만 명 정도가 이제 괌으로 철수했다고 워커가 정일관한테 이야기로 보면은 인민군이 김일성이가 조금만 작전을 잘해가지고 만약에 밀양이나 그다음에 영천이나 진주, 마산, 창원까지 점령했으면은 완전히 인민군이 부산까지 점령해서 남한을 점령할 수 있었을 거죠. 그런데 참 그 가다시고 한 것이 결국은 인군이 이제 참패한 것이죠. 그런데 정일권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비밀로 할 수가 없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한지는 뛰면서 나는 절대 일본이나 나는 절대 괌이나 하와이로 가지 않겠다. 나는 부산에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 가지 않겠다. 막 한지는 뛰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목사를 경남도청 이승만 대통령 지무실로 다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는데 76명이 왔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76명이 오고 경남도청의 모든 목사님들은 초량교회가 있어요. 장로교 초량교회. 그래서 3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영천을 국군이 회복하지 못하면은 미군을 철수한다. 그리고 괌이나 화요일을 철수하는데 국군 3개 사단하고 한 10만 유인을 이렇게 철수시킨다 한다.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쨌든 비행기가 비가 안 와가지고 비행기가 떠서 이렇게 영천 북쪽에 있는 인민군들을 폭격을 해서 국군이 영천을 탈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라. 그래야 우리가 살지 영천을 탈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들을 오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집무실 이승만 대통령 집무실로 가니까 경호원이 구두를 벗으라고 그러더래요. 이제 참석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허리띠를 다 뺐더래요. 그 우아기를 다 벗으라고 그러고 그런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집무실 안에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 그 뒤따라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은 영천이 점령되면은 그냥 미군은 철수한다. 그런데 영천을 탈환하면은 철수하지 않는단다. 미군의 철수면은 우리는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어쨌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간청하니까 목사님들 76명이 무릎 꿇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7월 5일 날 이제 날이 새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아침 식사를 대접하면서 집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다 보내더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김일성 편을 들을까 이승만 편을 들을까 할 때 그래도 이승만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 동원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승만 편을 들지 김일성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편을 들은 것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민군 2군 단장 김우정은 김은전적이죠. 1군 단장은 김웅이고 2군 단장은 김우정이에요. 김우정은 모태통 밑에서 포병사령관을 해서 2만 명 이상 이렇게 쥐현 일도 있고 그리고 쌈도 잘하고 아주 돌격형이고 앞뒤를 안 보는 그런 아주 정상적인 군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개도 쌈을 잘하는 개가 있고 쌈 못 하는 개가 있고 닭도 쌈을 잘하는 닭이 있고 쌈을 못 하는 닭이 있어요. 사람도 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쌈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도 쌈을 잘하는 장군이 있고 쌈을 못 하는 바보 같은 전쟁 부하들 다 죽이고 그런 장군이 있어요. 근데 김우정은 아주 쌈을 잘해요. 그래서 모태뚱이가 김우정을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을 해서 모태뚱 밑에 포병사령관을 시킬 정도면은 김우정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계가 왔을 때 김일성보다도 계급이 훨씬 높고 경력 있고 그런데도 소련 때문에 김일성이가 수상이 되고 김우정이가 무장 해제가 되고 한계가 와가지고 김일성 밑에서 지금 전선사령관이 아니라 군단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우정이가 전선사령관이 됐으면은 벌써 아마 남한은 점령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김우정은 연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남한을 점령했을 때 공격하면은 자기가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88 여단에 같이 근무했던 김책을 전선사령관으로 한 것이 결국은 참패의 원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여튼 김우정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15사단 박성철이가 경주를 점령해서 영일 비행장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김우정이가 내렸어요. 경주를 점령해서 영일 비행장을 점령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군수품이 보급되는 것을 차단하면은 자동으로 낙동강 전투에서 싸우는 국군하고 미군은 전쟁을 못한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남한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성철 보고 너 빨리 가서 경주를 점령해서 영일 비행장을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박성철은 지금 경주를 가서 영일 비행장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지금 영천 바로 옆에 대구로 가는 옆에 거기에 좌천에 21년대 8사단 국군 21년대가 버티고 있는데 그 21년대를 뒤에서 포위해서 그러니까 인민군 15사단 2개 연대가 좌천에서 국군 21년대고 지금 싸먹고 그러는데 그 뒤로 가가지고 21년대를 완전히 참패시킨 다음에 그러고 이제 경주로 가서 경주에서 영일 비행장을
점령을 해야지. 만약에 21년대를 그냥 놔뒀다가 경주를 갔다가 21년대가 공격하면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1년대 뒤를 공격해서 21년대를 참패시킨 다음에 영천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박성철이 그렇게 김의정한테 건의를 하니까, 작전을 건의하니까 김의정이가 안 된다. 그러고는 그냥 해물시켜버렸어요, 박성철을. 그리고는 말을 잘 듣는 조광철로 해서 15사단 사단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무정이가 조광철을 보고, 야, 너 빨리 경주를 점령해서 경주에서 영일 비행장을 점령하라. 그러면 미군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하니까 보급이 중단돼서 이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박성철은, 조광철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21년대를 놔두고, 국군 21년을 놔두고 영천을 지나서 경주 가다 보면 이화장이 있어요. 이화장이 있는데 9월 6일 새벽 3시 이민군 15사단장에 부임한 조광철은 영천에 소수 이민군만 두고 전초등이던 국군 21년도 그냥 둔 채 김무정의 명령대로 50년대와 56년도를 하여금 경주를 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를 점령해서 영일 비행장을 점령하면은 이제 이걸로 대한민국은 이제 끝난다. 전쟁 끝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막 다구친 것 같아요. 한편에 이제 정일권 참모총장은 이제 난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워커 장군한테 9월 6일 날 이제 가가지고 전차를 이렇게 도와달라. 영천이 만약에 이제 계속 탈환을 못하면은 이게 미군이 철쏜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전차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냥 딱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일권 참모총장이 옥한테 그러면은 전차 5대만 빌려줄라. 하루만 쓰고 그러면 갖다 주겠다. 그리고 정일권이가 사정을 했어요. 지금은 소련은 북한한테 240대 전차를 줘가지고 지금 막 남침을 해서 이렇게 김천까지, 그리고 뭐 외관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영천이 이렇게 위험하고 잘못하면은 미군에 다 철수할 정도로 위험한데 전차 뭐 10대를 주지도 않고 50대도 주지 않고 100대를 주지 않고 한 대도 안 준다니까. 그러면 하루만 빌려서 쓰고 갖다 줄 테니까 좀 전차를 빌려주십시오 하고는 사정하니까 5대를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을 굶고 국방 헌금을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도 전차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F-35도 만들고, 그리고 동해안에 그렇게 항공모함도 만들고, 서해안에 항공모함도 만들어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야지. 지금 미군이 만약에 철수면은 인근이 남쪽으로 오면 한 달도 못 가서 우리는 끝나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방산포를 맞습니까? 청와대 정일용 안보실장이 뭐 방사포도 막는다, 뭐 미사일도 막는다, 뭣도 막는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허풍치면 되겠어요? 어떻게 방산포를 맞아요? 저거 인민군이 뭐 남침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거짓말만 들었어요?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면 인민군이 남한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컴퓨터를 해킹해서 이렇게 육군본부, 국방부를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각 군단, 각 사단 컴퓨터를 다 마비시켜버리면 작전을 못 해버려요. 미군의 북한의 해킹은 미국의 FBI 수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연습을 한번 해봤잖아요. 청와대도 해킹해보고, 그리고 인천공항도 해킹해보고, 각 은행도 해킹해보고,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EMP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 터트리면은 이제 전선이 이제 마비돼 버려요. 비행기가 뜨다가 이제 마비되고, 전차가 뜨다가 마비되고, 항공모함이 가다가 그냥 전선이 끊어지니까 마비돼 버리고, 그냥 다 마비돼 버려요. EMP 폭탄은 어떻게 뭘로 막아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제 각 중요 시설에 이제 EMP 폭탄 막는 장치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시험도 지금 못할 정도요. 그 이제 EMP 폭탄으로 완전히 마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방산포로 300문도로 그냥 대전, 그 다음에 송탄, 그 다음에 수원, 그리고 막 서울 국방부 그냥 1시간 동안 펌스되면은 그걸 뭘로 막느냐 그거예요. 핵은 안 쓰고
미사일과 방산포로도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전차를 통해서 막 밀고 내려와 버리면은 북한에서는 지금 옛날에는 이제 27일 30일 작전을 했고 그다음에 20일 작전, 15일 작전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7일 작전이에요. 7일 만에 북한에서는 완전히 부산을 점령하겠다. 그런 작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전쟁이 이제 없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가 다 막는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하여튼 정일권 참모총장이 사정을 해서 9월 6일 날 전차 5대를 빌려가지고 영천을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성갑 8사단장은 공병대장 김묵소령에게 공병대와 본부중대를 지휘해서 전차 5대를 앞세워서 영천을 탈환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김묵소령은 9월 6일 아침 영천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어요. 국군 8사단 공병대장 김묵소령이 미군 전차 5대를 앞세우고 예비중대와 본부중대를 총동원하여 영천 시내로 조심조심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영천역 근방에 대전차포 신문과 트럭 40대가 있는데 인민군이 경계도 않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인민군은 갑자기 국군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 적은 병력이니까 도망가 버렸대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일개 대대가 와서 이제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인민군 전차도 오고 미군 전차가 5대가 이제 막 싸움이 붙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인민군 전차 5대를 이제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영천을 그냥 싹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9월 6일 날 12시경 국군 1사단 11연대 그리고 6사단 19연대 영천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영천은 이제 인민군을 포위하기 위해서 1사단에서 1개 연대를 6사단에서 신령했죠. 6사단 1개 연대를 해서 연합을 해서 이제 8사단과 같이 영천에 있는 인민군을 이제 포위해서 섬멸하기 위해서 이제 영천으로 다 모였어요. 인민군 15사단은 좌천에 45연대고 70연대가 이렇게 국군 8사단 21연대가 계속 방어하고 있고 영천 및 이화동에는 50년대와 56대가 이렇게 경주로 내려가려고 지금 2개연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국군이 이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천에 있는 인민군하고 경주호에는 이화동에 있는 인민군하고 중간에 국군에 들어가서 딱 영천을 점령해버리니까 50년대하고 56년대 그리고 이제 좌천 후에는 45연대고 73년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딱 잘라져 버렸어요. 중간에 국군에 의해서 이제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50년대고 50년대가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50년대고 56년대 인민군이 이제 포위될 직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민군 15사단은 경주도 공격하지 못하고 영천도 국군 11연대고 19연대가 버티고 있으니까 탈환도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위기에 처했었죠. 그런데 좌천에 있는 국군 21연대가 이렇게 인민군 2개 연대를 잘 방어하고 있는데 좌천에 있는 21연대 연대장은 이제 김용배 연대장이요. 6.25 때 김용배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는데 7년대 1대대장 대대장인 김용배가 있어요. 이분은 북전에다가 전사를 한 사람이요. 그리고 21년대 연대장은 김용배 연대장인데 이 사람은 그분과도 계급이 더 두 개가 높고 이렇게 연대장이고 이렇게 21년 연대장이요. 이분은 6.25 전쟁통에 사명하지 않고 전사하지 않고 살아있어서 참모총장까지 하신 분이요. 이분이 이제 좌천에서 인민군 2개 연대를 맞아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후방이 지원이 없고 그리고 통신도 안 되고 보급도 안 되고 우리가 싸우기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대대장들을
한테 이제 의견을 물으니까 후퇴해야 될 거 아닌 거냐, 영천 밑으로 후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김영배 연대장이 이렇게 대대장들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대대장들이 하는 소리가 영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부산인데 부산 가면은 대한민국 끝나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다 죽을 것 아니냐, 거 가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서 군인답게 살다가 하고 전투하다가 끝내버리자, 우리는 절대 후퇴를 못한다 하고는 1대 대장 최명신 소령이 후퇴하는 것을 반대하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2대 대장하고 3대 대장도 맞다, 부산까지 가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그냥 우리 다 죽어버리자, 그래서 이기면 좋고 지면 여기서 다 죽고 우리는 절대 후퇴는 못한다. 그러니까 연대장 김용배가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방어를 하자. 그래서 5일 동안 밤낮으로 싸움을 했는데 5일 동안 통신이 안 돼가지고 육군본부에서는 21년대한테 보급을 못 한 거예요. 물도 먹을 것도 실탄도 못 오는데 끝까지 21년대가 이민군 2개 연대를 여기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천은 국군이 이미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화당에서 이민군 50년대고 56년대는 거기서 사투를 벌이고 포위되게 생겼고, 그래서 이민군 15사단이 절전나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21년대가 자천해서 이민군 2개 연대를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 영천을 탈환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거기에 최명신 1대 대장 말이 용기가 참 대단해요. 이분은 참 6.25 때 공도 많고, 그리고 월남전에 있어서 월남군 사령관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공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얼마나 월남에서 싸움을 잘했는지 미군 1개 연대가 가서 고치를 탈환 못한 것을 1개 중대 가지고 이제 고치를 탈환할 정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신문이나 미국 신문에서는 어떻게 한국에서도 저렇게 싸움을 잘하는 이렇게 사령관이 있느냐 하고는 대서특필 해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차관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도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박정희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대통령이라 해서 협조를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협조라냐면은 독일에 가서 우리를 좀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의 탄광에 온 인원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월급을 담보해서 얼마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월급을 담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빌려온 것이 독일에서 착언을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로 하려도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3억 6억 불을 돈을 받았지만 6억 불을 갖고는 경제 건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최명신 사령관이 올라오면서 한채 싸움을 잘하니까 기자들이 최명신 사상에 대해서 그동안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때서 그렇게 싸움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부하들이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싸움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들이 어째서 그렇게 말을 잘 듣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최명신 사령관은 월남전에서 오후에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서 술 먹고 여자 집에 가서 뚱땅거리고 그러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너무 고마워서 최명신 말이라면 목숨 걸고 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순신하고 원균하고 어째서 원균은 다 칠창량에서 다 죽고, 이순신은 그냥 쌈만 했다면 12척으로도 명령해서 150척을 그냥 부시는가 하면은 원균은 부하들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인자하지 않고 그래서 부하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이순신은 참 인자하고 훌륭하고 이제 전적으로 열심히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하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보다도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군들은 부하들을 잘 사랑을 해야지
무시하고 그냥 함부로 해버리고 함부로 명령 내리고 그러면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훌륭한 장군은 부하들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거 봐야 그 최명신 장군은 월남에서 부하들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돕고 뭐 최명신 장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 때문에 못 듣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기니까 영국 신문이나 미국 신문에서 웨스트 모랜드가 이제 미군 사령관인데 미군 사령관 대신 이렇게 최명신을 사령관을 하면은 6개월이나 1년이면은 저 베트남을 완전히 점령을 하겠다. 그래서 사령관을 바꾸자까지 할 정도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을 돕자. 그래서 세계 금융권 11군데서 26억 달러를 26억 달러를 이제 지원해 준 것이죠. 그거 가지고 대일 청구권 일본에서 준 6억 달러하고 그래서 이제 30억 달러가 넘어서 부산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구미공단 그다음에 포항제철 그다음에 각 이제 근대화를 하는데 공업의 근대화를 하는데 큰 이제 공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박정희가 근대화를 한다고 그랬지만 돈이 없어서 못 오는데 이렇게 최명신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11개 은행에서 그렇게 26달, 29억 달러를 이제 지원해 주니까 그 돈 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현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산 것은 최명신 장군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최명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가서 보니까 세상에 아우니 얼마 없어요. 식당도 사람이 없어. 박세직 회장 돌아가실 때 보니까 꽃다발이 너무 많아갖고 꽃다발이 들어가면은 뒤로 차량으로 꽃다발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식당도 내가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식사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최명신 장군 식당에는 사람이 없어요. 어째서 그런가? 박세지 회장은 유신을 지지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렇게 최명신 장군은 유신을 반대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중장에서 대장도 진급 못하고 참모총장도 못하고 다 스웨덴으로 이제 귀양 가버린 거죠. 최명신 장군이 박정희 미군 받아갖고 유신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유신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도 장례식에 꽃다발이 없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최명신 장군이 참 훌륭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 근대화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강의로 끝나고 나서 점심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강의를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런 단체에서는 내가 다시는 와서 강의를 하지 않겠다.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익은 친일파, 유신 세력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국당에 대해서 우익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국가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주 못해서 뭐 표도 찍어주고 정권도 잡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당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 잡으면 또 뺏겨버려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권 이해찬은 뭐 앞으로 뭐 20년 100년을 한다고 그러는데 좌파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정권 잡으면 또 난리나고 또 난리고 또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 그 다음에 참모들 장관들 그리고 그 당이 있어야 앞으로 선진국이 되고 희망이 있지 지금 한국당이나 민주당 갖고는 한국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여튼 지금 좌천에서 21년대가 쌈을 잘해서 잘 이계연대를 막고 있고 그리고 이제 50년대하고 50년대가 이화동에서 고립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15사단이 이민군 15사단이 이제 유염에 처한 거죠. 한편 정일군 참모총장은 워커 장군한테 9월 1일 하루만 쓰고 돌려주기로 해서 지금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차포 신문하고 트럭 40대가 있는데 그냥 경계도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민군이 깜짝 놀래갖고 이제 왔을 때 이민군 전차하고 미군 지원받은 5대 전차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미군 전차는 경전차가 있어요. M24
그리고 중경차 20, M26, 그리고 패턴 전차라고 그러고 샤먼 전차라고 그러고 그게 제일로 막 큰 전차예요. 이제 그런 전차가 막 큰 성능이 좋은 전차가 막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 5대를 빌려서 T-34 싸움을 하니까 T-34가 아니야